안녕하세요. 표선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보미입니다. 여기 도서관 너무너무 예쁘고 학생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있으니까 막 왠지 막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면서 정말 오늘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오면서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나도 제주도. 근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론 여기 표성고등학교에 있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생각만 해도 재미없을 것 같아?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오늘 바로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왜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지도? 유럽. 모르는 게 없어. 네, 유럽이야, 유럽.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도 유럽으로 한 번쯤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그치? 네. 내가 이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였는데 배낭여행을 떠나면 보통 어디로 가냐면 여기 어디야? 영국, 런던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런던으로 딱 들어가는데 내가 런던으로 딱 가면서부터 난 생각했어. 여기 밑에 잉글랜드고 그 위에 스코틀랜드거든. 스코틀랜드에 에딘버러라고 하는 데가 있어. 들어봤어? 네. 그래서 나는 영국의 런던을 딱 갈 때부터 나는 에딘버러를 갈 거야. 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런던이나 잘 구경하지. 거기도 볼 시간도 없으면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뭐 제주도에 사니까 다른 데 갈 때 비행기를 많이들 타보겠지만 타봤지, 그치? 타보겠지만 다른 데 가면 비행기 안 타본 사람들, 학생들도 많고 나도 여기 비행기를 딱 타고 가면서 이게 싸게 가려면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야 돼요. 여러 번 갈아탈수록 비행기 값이 싸져. 그래서 내가 여기 한국에서 저기 런던까지 가는데 무려 27시간이나 걸려서 갔어. 갈아타서 대기하고 해서 27시간이나 걸려서 런던에 딱 도착했는데 아침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진짜 피곤했어. 그래가지고 피곤한데도 무릅쓰고 아무튼 그 이제 민박집을 예약해 놓은 데를 가서 짐을 놓고 잠깐 런던을 둘러본 다음에 예약을 했습니다. 에딘버러로 가는 버스를 예약했어. 혼자. 되게 겁없지. 그래서 에딘버러까지 가는데 버스로 8시간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밤에 야간 버스를 타고 가면 에딘버러에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밤 9시인가 10시행 에딘버러행 버스를 그날 예약했어. 런던에 도착한 날. 그래서 낮에 시간을 보내고 그 버스에서 잠을 자고 에딘버러에 도착하면 되겠구나 했어. 근데 생각만 해도 되게 피곤할 것 같지 않아? 진짜 27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오고 다시 낮에 이게 뜬 눈으로 지낸 다음에 다시 그 버스를 타고 8시간이나 에딘버러까지 간 거야. 그래서 에딘버러에 탁 내리니까 새벽 5시쯤 됐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버스 거기 뭐라 그러지? 터미널에서 나리새기를 기다렸어. 그래서 나리새기를 기다렸다가 정말 가고 싶었던 에딘버러를 이제 걸어 다니려고 하는데 너무 졸린 거야.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내 인생 최초로 그때 에딘버러 성 앞에 있는 어떤 벤치에서 잤어. 이렇게 내 짐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잤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정말 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고 런던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래서 영국이 너무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빨리 다른 나라로 건너가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 런던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프랑스로 가야 돼요. 그럼 봐봐, 여기 섬나라다? 그럼 여기 프랑스야. 뭐 타고 가야 되냐? 배 또는 비행기. 근데 기차 타고 간다? 여기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는 기차가 놓여 있어요. 해저로. 그러니까 마치 제주도하고 우리 육지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너네들은 비행기를 많이 타본 대신에 기차를 못 타봤지. 거의. 그치? 그래서 나는 생각만 해도 낭만적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차를 타고 간다. 그걸 유로스타라고 하거든. 그래서 유로스타를 예약했어.
이제는 이 피곤한 런던을 떠나서 파리로 가야지 하고 그 기차 딱 타자마자 기차가 아직 출발하기 전이야.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어떻게 여행해야 되지? 여행 책자를 잔뜩 그 기차 안에 있는 탁자에다 얹어놓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이걸 먹으면서 이제 파리로 가 이런 이제 들뜬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제 기차가 떠나기 전이야. 근데 기차에 이제 사람들이 막 짐을 싣고 자리를 찾으려고 막 한참 탈 무렵이었는데 어떤 검정,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검정색 그 남방, 저기 PD님들이랑 다 검정색 입었잖아. 유니폼이야, 유니폼. 검정색 남방에 검정색 남방에다가 남방 셔츠에다가 검정색 정장 바지를 입은 한 남자인데 그게 동양계야. 동양계인데 외국에서 많이 살아서 그런지 어쩐지 막 다니엘 헤니 같은 약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야. 저쪽에서 오는 거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향수를 되게 많이 뿌린 남자를 좋아하거든. 막 냄새가 막 향수 냄새가 막 진동하는 남자. 그 검은색 옷을 입은 그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남자가 이렇게 싹 와.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쳐다봤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 옆자리를 가르치면서 여기 자리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 영어로. 그러니까 자 봐봐. 여기 자리 없어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여기 자리 없어요? 라고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때 자리가 있다 라고 하려면 yes라 그래야 돼? no라 그래야 돼? 그렇지, no야. 근데 내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멋있는 남자가 여기 자리 없어요? 라고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봤는데 미처 생각할 겨를 없이 yes! 이랬던 거야. 자리 있다고 얼른 말해주고 싶어서. 근데 그 남자가 갸우뚱하더니 가는 거야. 자, 봐봐.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나와. 뭐야? 공부를 안 하면 부정의문문에 yes로 대답해야 되는지 no로 대답해야 되는지 어떤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안 와닿았어, 지금?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도 안 와닿았어? 안 와닿았어, 아직? 알았어, 그럼 더 할게. 그랬어, 아무튼. 그래서 내가 부정의문문을 몰라서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그때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지나가나 보다 했어. 그런데 잠시 후에 있다가 그 남자가 나랑 똑같이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샥 와. 그러더니 내 옆자리에 딱 앉는 거야. 이 여자는 부정의문문을 모르는 여자구나 하면서 알아챘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옆자리에 딱 앉아. 그러더니 자기는 그때만 해도 내가 영어가 좀 됐나 봐. 한국에서 입양 온 사람이래. 그래서 한국을 한 번 가봤대.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만 할 줄 알아. 그 남자는 잠깐 말하고 자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프랑스에 도착해서 파리에서 이제 내릴 때가 됐어. 근데 이 남자가 아주 친절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지하철 타냐 뭐 타냐 그래서 저 지하철 타고 찾아가야 된다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주소를 보여줬더니 그럼 이건 지하철 어떻게 타면 되는데 자기가 어디 갈아타는 데까지 같이 가주겠대.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에 딱 도착하니까 지금껏 영어로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지하철 어디 딱 거기 매표소에 가서 이제 불어로 뭐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사서 나한테 딱 주는 거야, 차표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각자 환승역에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야 될 무렵이 왔어. 이제 헤어져야 되는 무렵이 왔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그 사람이 알려줬어. 몇 호선을 타면 되고 자기는 이렇게 간다고 알려줬어. 근데 그래서 이제 잘 여행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냐면 그렇지. 그게 뭐야? 비주. 아는구나. 이거 알아? 이거.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 하는 거야.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됐냐면 얘가 나를 한눈에 좋아하게 됐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눈에 좋아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진짜 용기를 내서 명함을 달라 한 거야. 명함을. 그래서 명함을 받았어. 그리고선 그 여행이 모두 망쳐진 거지. 왜냐하면 어디를 다녀도 여기를 이렇게 계속 돌았거든. 여기를 이렇게 돌면서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남자가 나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이게 비주라고 하거든, 비주. 이걸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남자 생각을 하고 막 이메일도 보내보고 막 그랬었어. 내가 만약에 그때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큰 착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 혹시 문화가 뭔지 아는 사람? 지금 말했어. 그래, 문화는
문화는 그냥 한 사회의 생활 양식이야. 우리가 만나서 악수하는 것, 그 나라 사람들이 만나서 비주로 인사하는 것, 그거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는 그냥 그 사회의 문화였어. 생활 양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의 생활 양식이다.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크나큰 오해를 했던 거지. 따라서 문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와? 안 와? 아직도 안 왔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억지스러웠지. 자, 더 가볼게. 문화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 어디예요? 문화 얘기가 나온 김에 보자. 내가 너네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마음이 진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할 거야. 들 때까지. 들 때까지. 여기 인도인지 알겠죠? 그쵸? 인도는 진짜 독특한 곳이야. 인도는 굉장히 뭔가 진짜 색다르다라는 걸 인도 땅을 딱 밟는 순간부터 느끼게 돼. 나는 인도에 한 40일 있었는데 40일 있는 동안 한 50만 원 썼어요. 얼마나 초특급 거지 생활을 했는지 알겠지? 그치? 그치? 60년대쯤 봤을 그런 버스를 타고 다녔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버스를 타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씻잖아?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서 흙탕물이 나왔어. 그만큼 먼지도 많고 그렇게 이제 좀 험하게 여행을 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버스에 보통 두 사람이 앉을 좌석이 있지. 그치? 그런데 지금 이 학생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학생, 이렇게 젓가락 같은 학생과 나, 젓가락, 이 두 젓가락이 만약에 앉아있다고 해봐. 버스에. 그러면 여기가 헐렁헐렁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그 사이에 이렇게 삐지고 가서 앉아. 이해 못하겠지, 그치? 우리 같으면 만약에 저 젓가락하고 내 젓가락하고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요 사이에 삐집고 앉으면 무슨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고 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불편해도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서 갈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발밑에 뭔가 신문지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깔아놓고 거기도 앉으라 그러고 막 그래. 그게 인도의 뭐라고? 문화라고. 그게 생활 양식이라고. 그래서 헐하지 않는 거야 지금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인도에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바라나시라는 곳이야. 바라나시. 혹시 겐지스강 들어봤어? 네. 그치. 이 겐지스강이 흐르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라나시거든. 이 바라나시에 가면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겐지스강 이렇게 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아이들은 저 물에서 막 헤엄도 치고 막 그래. 막 놀아 저기서. 그리고 저기가 뭐 마치 우리 한강이 있으면 한강 둔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겐지스강을 사랑하고 겐지스강을 즐겨. 그래서요 우리 같은 이제 관광객이 저기 가잖아.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배를 타죠. 저 물이 사실은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겐지스강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의 골머리를 앓고 있어. 인도 정부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막상 여기다 발을 못 담그니까 관광객들은 여기서 이제 배를 탄다고. 배를 타면서 뭐 연꽃 같은 것도 띄우고 촛불도 띄우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마네킹 등짝 같은 게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 진짜로요. 오, 그렇지. 근데 그게 시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시신의 등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겐지스강에 뿌려지는 것을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네들은 아직 어려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행복할 때가 많아? 아니면 힘들고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 그치. 벌써 그렇단 말이야? 벌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대부분 고민스럽고 힘들고 하다가 가끔 웃을 일이 생기고 가끔 행복한 일이 생겨서 또 넘어가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힘겨운 굴레를 이제 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막 정말 서럽고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더구나 이 겐지스강에서 뿌려지는 걸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해서 이렇게 시신을 가지고 오면 이 시신을 이 겐지스강 물에 담궜다가 뺐다가 해줘. 그게 이제 정말 무슨 성수같이 한번 뿌려주는 셈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나무 쌓여진 거 보이죠? 그쵸? 거기다 올려. 그리고 그걸 태웁니다. 태워요. 여기는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화장이 거의 끝난 거지. 그쵸? 그래서 한쪽에선 이렇게 끝나간 것도 있고, 중간쯤 탄 것도 있고, 이제 막 화장을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을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시신을 미처 다 태울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장을 한다고 할 때는 뼈까지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뼈만 남았을 때 이제 화장을 끝내고 그걸 가루로 빻아서 뿌리는 건데, 여기서는 정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타서 정말 이 나무재만 남았을 때. 그래서 저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욕심, 어떤 그런 못된 생각들, 이렇게 복잡한 우주가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방금 전까지 저렇게 살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구나, 막 그런 철학적인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정말 나중에는 저 나무재까지 다 타서 저 나무재를 이렇게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겐지스강의 오염도가 심각해지겠죠. 저런 시신을 저렇게 뭐 재가 뿌려지고. 근데 또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임산부, 처녀, 그 다음에 어린이, 성직자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사회 시간에 중학교 때 이 문화라는 것들을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네 더럽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우리 할머니들 어머 저기 태워가지고 그냥 한쪽에서는 들어가서 수영하고 아이고 더럽다 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건 바로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웠을 때 보다 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말 잘 볼 수 있거든. 우리는 문화 이해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해서 상대주의적 태도 들어봤어요? 상대주의적 태도. 그치? 그 나라 입장에서, 그 사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회 입장에서는 손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 사회 입장에서는 바로 종교적인 거, 환경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화장 문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아? 고마워.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줘서. 내가 진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진짜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내 경험상으로 얘기해 보자면, 나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 특히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내가 밑줄 긋고 하면 내가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 내가 빨리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딴 얘기도 중간에 하고 그다음에 요만큼 나가고 막 저 새길로 나왔다가 게다가 어떨 때는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듣지 않았어, 잘. 근데 뭐 역사만 잘 안 들었냐? 그게 아니라 나는 사회 선생님이잖아. 나는 과학이 너무 싫었어요. 과학도 듣지 않았어. 그래서 과학은 고1 때 니네는 그런 거 없지? 양 나왔어, 양. 양이면 수, 미, 양, 간데 양이면 뭐지? 암튼 가전이야, 가전. 그러니까 몇 등급쯤 되는지 알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떤 후회가 드냐면 꼭 너네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절대로 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행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인터스텔라를 보러 갔더니 한 개도 모르겠어. 저게 뭐가 재밌다고 하는 건지. 막 나 졸려 죽겠는데, 내 동생도 똑같은 애거든. 똑같은 문과에. 둘이 막 졸려가지고 막 여기 꼬집고 막 뭐야, 왜 싫어? 막 이러면서 중간에 막 인터넷 찾아갖고 막 줄거리 보고 막 자다가 일어나서 줄거리 보고 막 이러면서 나왔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제대로
그런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은 사회문화를 가르치지만 내가 학교에서는 법과 정치를 가르치거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법과 정치를 가르치면 법과 정치 단원의 한 단원이 헌법이야, 헌법. 헌법 알아요? 들어봤지? 그치?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고시를 보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이상 살아가면서 헌법을 볼 기회는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너네는 이렇게 헌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맞이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헌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꼭 들어보라고 막 애들을 설득해요. 그렇거든 정말. 소설, 시 졸업하면 볼 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 그래, 우리가 수학은 좀 어렵다 치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가장 열심히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런 지식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야. 스스로 찾아가려고 해도, 스스로 찾아서 알려고 해도 그걸 알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지금 이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또 하나는 혹시 꿈이 있는 사람? 꿈, 나 목표. 너 꿈 뭐야? 여기 2학년 뭐? 건축가요. 건축가 멋있다. 나 오늘 잔 펜션 거기 건축가님께서 4개월 동안 지으셨대. 그럼 멋있더라. 막 조그만 딸이랑 막 아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텃밭을 키우면서 막 펜션을 이렇게 또 선생님 무슨 과목? 역사. 그래. 그치. 너는 역사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지. 엄청 좋지. 역사 선생님이. 그치.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때 제대로 배우고 재밌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걸 알게 됐구나라는 마음으로 배워야지만 역사도 좋아하고 지금 바로 이거야. 내가 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고 싶은 걸 못 찾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으려면 찾아 나서야 되거든.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2방면 아니지. 내가 저런 방면의 소질이 있겠구나. 오늘 이렇게 EBS에서 저렇게 카메라 찍는 분, 그다음에 PD님 이런 분들 보니까 내가 방송 쪽으로 하고 싶구나.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찾아갈 수 있거든. 수업을 들어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뭔가를 머릿속에 넣어야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찾아갈 수 있어. 그래서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정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지금 내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열심히 듣는 여러분들을 보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업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열심히, 하나라도 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렇잖아. 뭔가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알아가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 나 이거 알게 돼서 되게 기쁘다 하는 즐거움.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대학에 안 가도 이룰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다. 대학에 안 가고도 뭐? 경찰. 오케이. 또 시험을 바로 봐야 되겠네. 바리스타. 그럼 커피 지금부터 만들어? 그래? 커피 좋아하는데. 부탁해. 이렇게 대학을 안 가고도 내 꿈이 분명하다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꿈이 없는데 뭐하러 대학 가요?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하거든. 꿈이 없으면 오히려 더 대학에 가보라고 말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대학이라는 공간이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공간이라는 거죠. 자, 봐봐.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교 올 때 늦을까봐, 지각할까봐 막 뛰면서 막 걱정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혼나니까 그런 거지. 그쵸. 여러분, 벌점 받을까봐. 그러니까 혼나니까. 그치? 여러분의 부모님도 회사에 늦을까봐 막 걱정하죠. 그래서 막 뛰어가잖아. 이 회사나 학교 같은 것을 개념적으로 사회 조직이라고 해. 사회 조직. 조직하면 뭐야? 무서운 거지.
얘네 들어봤어? 조직 생활. 왜 조직 생활이 뭐 생활하는데 조직 생활하는데 조직은 무서운 거야. 조직은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사회 조직의 성격을 가진 학교, 회사 이런 데는 얄짤없어요. 지각하면 벌점 주고 자꾸 지각하면 해고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물론 대학도 학교입니다. 대학도 학교인데 이 대학이라는 곳은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어떤 사회 집단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라는 거죠. 자유. 가서 뭘 공부하건 무슨 목표건 그것도 다 중요한데 내가 왜 대학을 꼭 가보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에서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학교도 다녀봤고 학교 중에 물론 대학교도 다녀봤고 회사 생활도 해봤는데 이 대학교라는 곳만은 굉장히 독특하더라는 거지. 자유라는 측면에서. 즉 이 자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그게 자유야.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아침에 학교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 그냥 성적으로 내가 책임을 질 뿐이죠. 그쵸? 그런 생활들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1년에 12달이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유롭게 쪼개서 써보는 그런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 어떨 때는 시간 낭비를 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진짜 내 나름대로 이 12달을 쪼개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우리 반 아이들한테 선생님 저는 해야 될 것도 없고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더더욱 한번 가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서 부딪히면서 찾아지거든. 즉 가서 뭘 부딪히라고 얘기하냐면요. 대학 4년제 목표지? 그치? 거기 가면 8번의 방학이 있어요. 8번의 방학이 있죠. 그중에 이제 4학년 방학 때는 취업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6번의 방학이 있는데 방학 한 달이 기간이 얼만큼 될 것 같아? 3달? 2주? 2달 반이야, 2달 반. 그러니까 지금 6월 20일쯤, 15일쯤에서 모두 대학이 방학에 들어가요. 그러면 7월, 8월까지 2달 반. 겨울방학은 12월 중순부터 해서 1월, 2월까지 2달 반. 그래서 1년에 5달은 온전히 방학인 거야. 그래서 그런 2달 반, 2달 반, 2달 반, 2달 반, 6개의 2달 반이 있으면 그 2달 반 동안 6가지의 목표를 세워서 6가지를 꼭 이뤄보라고 제 학생들한테 꼭 얘기했었어요. 여러분한테도 꼭 얘기해주고 싶어. 6가지 목표야. 그 6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인도에 다녀오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50만 원 주고 40일 갔다 왔다고 하는데 나는 한번 30만 원 주고 한번 40일 가서 그냥 거지 생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어.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도 전체의 탐험 지도를 그려보는 일을 이번 여름방학 때 해볼 수도 있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보여주려고 사진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다 저작권에 걸려서 사진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방학을 딱 정해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정말 관광지, 그다음에 소중한 그런 유산들 이런 것들을 다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저작권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이번 방학 때 해볼 수도 있어. 또는요, 영화 100개를 선정해서 한 방학 동안 100편의 영화를 쭉 보고 블로그에 그 리뷰를 싹 다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떤 목표든지 그런 6가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인생에서 단 한 번 그때만이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누려보라는 의미에서 꼭 대학을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봐봐. 네, 자, 봐봐. 교사가 꿈이야. 그리고 저기 경찰이 꿈이야. 그다음에 여기 건축가가 꿈이야. 근데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건 진짜 하기 싫었던 수능 공부를 했어. 그래서 대학교에 갔어. 그래서 열심히 놀고 연애도 하고 막 했어. 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를 갈까 저 회사를 갈까 막 그러다가 다 안 돼가지고 막 이제 방황하고.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고 수능 준비를 공부하는 건 정말 이 세상에 부딪혔을 때 다른 일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못 이겨내면 안 돼. 여러분이 부모님이 됐어. 여러분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너 해고다 라고 하는 그런 통지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아픔을 이겨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내가 봤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이겨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능 준비 하나, 이 공부 하나, 이거 어렵다고 못 해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사가 되는 과정을 봤더니 일단은 수능을 봐야 됐더라고. 그래서 대학에 가야 됐더라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야 됐더라고. 그다음에 임용고시를 봐야 됐더라고요. 즉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만 내 목표 앞에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금 딱 내 앞에 있는 문, 목표 뭐예요? 수능. 그 문부터 열고 나가야 돼. 그래야지만 그 다음 거를 열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앞에 간다고. 지금 이 문 앞에, 이 수능이라는 문 앞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라는 이 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표 수시로 갈 생각하지? 그치? 우리 학교도 수시로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수시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시는 내신이야. 내신에다가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가면 돼.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별로 안 하려고 해요. 많이들 그러지, 그치? 근데 수시 전형의 대표적인 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면접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개 거의 대부분의 전형에 다 수능 최저가 거의 들어가. 근데 수능을 준비하지 않으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만 찾아가야 돼. 그러면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세고 또 하나는 별로 안 좋은 대학을 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수능을 놓으면 안 돼.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져. 그래서 지금부터 수능을 해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수능을 준비하기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능 연계 정책 때문에 그래요. 연계 정책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설명해 줄게. 봐.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잖아. 그쵸? 선생님이 혹시 그렇게 안 해요? 나도 그렇게 하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프린트 이런 거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프린트에서 비슷하게 낸다라고 하지?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프린트에서 문제 낸 거랑 조금 바꿔서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죠? 그쵸? 그것처럼 수능이 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재에서? EBS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랑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에서. 두 권에서. 근데 물론 영어랑 국어는 인터넷 수능까지 한 권이 더해지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야.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저기 서울에서 과외받고 어느 지방에서 과외받고 이런 애들은 뭔가 다른 뭔가 팁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마치 내신 시험에서 변형해서 내듯이 그렇게 낸다라고 다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수능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진짜 열심히 봐야 돼요. 근데 이 실제로 어떠냐면 이 수능 출제할 때 보면 이 출제위원들이 똑같아. 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이렇게 막 넘겨서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변형하지? 이거 어떻게 변형하지? 고민해서 변형해서 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들지? 수능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맞습니다. 맞아. 그런데 혹시 수능 기출 문제를 봐본 학생들 있어? 문제 어려워 보이지 않아? 네,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쵸? 봐봐. 영어 지문이 이렇게 길어. 영어 지문이 그렇게 길면 그 긴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주어가 어딘지 동사가 어딘지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안 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뒤에 해설지 보고 백날 첫날 해도 그냥 안 돼. 공부 하나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주어 동사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부터 하라고 어떻게 되냐면요. 올해 수능 몇 월? 11월. 11월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EBS를 비롯하여 모든 곳에서 너희 여기 앞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고3이라 불러요. 예비 고3이라고 불러요. 그래 놓고 12월 말이 딱 되면 우리 EBS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 예비 고3을 위한 수능 개념 강의가 나와요. 지금 말한 대로 수능형 문제 막 풀어야 되는데 주어가 어딘지 동사가 어딘지 찾을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 찾는 방법, 동사 찾는 방법, 끊어읽기 방법, 주로 나오는 문법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영어 개념 강의.
국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뭐 감성과 관련해서 그런 건 어떻게 읽는지, 대유법은 무엇인지, 비유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국어 개념 강좌.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1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풀 수 있는 그런 개념 강좌가 11월 말에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거부터. 네, 저는 사회문화 개념 강좌.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수능형 문제를 풀 수 있는 빨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준비를. 그러면 그런 생각 드네. 여기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저기 1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1년 한 5개월 남았다 이런 생각 들지? 그치? 여기 앞에.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이제 실컷 놀면 되나? 어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연계 교재에서 똑같이 문제를 출제해. 거기를 변형해서 진짜 변형한 게 다 알려지게끔 뭐 지문도 똑같이 써요. 그렇게 해서 출제해. 그런데 왜 서울에 있는 또는 뭐 특목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많이 풀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왜 걔네가 더 잘 맞냐면 왜 그러냐면 11월 딱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고3, 예비 고3이 돼서 준비 시작! 준비 시작해가지고 수능 준비를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단어도 이제 막 그때 외우고 막 그때 이제 끊어읽기도 하고 그때 시작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미 그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학원에 다녔던 그런 뭐 몇몇 학생들 그 학생들은 예전에 이미 필요한 단어들은 다 외워놨다는 거지. 예전에 이미 그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한 약 3,000단어 정도 되거든요. 그 3,000단어를 미리 외워놨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끊어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를 풀어가는데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고3 딱 되면 그때 이제 막 단어 외우기 시작해. 단어 외우고 그때 하니까 이제 늦는 거야. 단어 외워야 될 시간으로 좀 빼고 그 다음에 수학은 다시 고1 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 해야 될 시간으로 빼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무엇이냐면 지금 이번 여름방학 때 이건 고1도 마찬가지예요. 고2.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해서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해서 5개월 동안 수능에 나오는 영어 단어 3,000개, 약 2,800개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단어장이 다 수능에 나오는 단어야. 그것만 확 다 외워보세요. 그리고 수능 개념 영어 강의를 들어봐요. 그러면 다 아는 단어야. 싹 다 아는 단어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끊어 읽고 주어는 여기다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 그거 익혀서 그 다음에 쓱쓱쓱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토대를 받쳐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부터 하라고 하시더라고, 수학 선생님께서. 실제로 수학이 몇 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지 대부분의 80% 정도의 문제는 교과서의 예제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혹시 있는 학생들 중에 나 수학에 있는 예제 문제 다 풀어봤다. 정말 몇 번씩 풀어봤다. 많지 않을걸? 있어. 와, 그래? 그렇죠. 일단 3등급 찍고 올라갑니다. 3등급부터 시작해서 2등급 이제 갑니다. 영어는 일단 단어, 그 다음에 수학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 진짜 쉬운 것부터 해서 5개월 동안 풀어나간다. 국어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시, 현대 소설 이런 것들 읽어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 이런 식으로 국영수의 시간을 5달 동안 투자하시면 11월에 딱 여러분이 예비 고3이 돼서 스타트하는 순간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누구와도 달리. 그리고 나서 수능에서 뭔가 성과가 보이면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대학의 선택지들이 정말 많아진다라는 거죠.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 약 60만 명, 50만 명. 여러분 한 몇만 등 정도 될 것 같아? 여러분은? 한 객관적으로 말해줘요. 우리 한 중간쯤 된다고 하자. 그거보다 앞이야? 그거보다 앞인 사람 10만 등 나. 10만 등, 그래 10만 등으로 하자. 좋습니다. 여기 50만 명, 60만 명 중에 여러분이 10만 등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10만 등 안쪽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 50만 명, 60만 명 중에 한 10만 등 정도 되는데 평생 10만 등으로 살 거야? 아니지. 걔네들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살 필요 없죠. 두 가지 해야 돼.
역전을 하든가 아니면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든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해서 내가 보냈던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한 학기, 내가 보냈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의 절반을 보냈어. 이 절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돼.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껏 살면서 이겨본 경험보다 져본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어. 난 그렇거든? 나는 살면서 정말 많이 졌고 이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져왔던, 어쩌면 지난 반년 고등학교 1학년 생활, 1년 반 정도의 이 고등학교 2학년 생활, 어쩌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그 생활들을 다시 복귀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아주 면밀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의 집중도가 엄청나요. 지금 몇 분 지났는 줄 알아? 50분. 엄청나지? 깜짝 놀랐지, 나의 강의력에. 아니야. 나는 진짜 공부가 안 되거나 이럴 때 공부 양도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공부 양도를 보면 진짜 자극이 많이 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 또 그런 아이들에게 배우는 점은 무엇이냐면, 어찌 보면 나 박봄으로 살아가는, 최연호로 살아가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 꼭 EBS 들어가서 공부 양도를 꼭 찾아보세요. 정말 많이 자극받고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시간 관리하고 꾸준함에 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거를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야.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EBS 수강후기에 한 제자가 올려준 글이었는데 나는 너무 와닿았거든요. 체코의 속담이래요. 겨울이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여름에 무엇을 했느냐고. 이번 겨울에 묻겠지, 너네들한테? 박봄 선생님한테 이렇게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너네들 무엇 했냐고 묻겠죠.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나이 30이 되면 그때 묻게 될 거예요. 전 물었거든. 내가 19살, 20살, 그때 내가 뭐 했었지? 그때 살았던 결과로 내가 30을 살고 40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산 결과로 20살을 살고 21살을 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겨울이 여러분한테 물을 때, 나중에 이번 겨울에 여름에 뭐 했냐고 물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힘내서, 오늘 이 시간부터 힘내서 정말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봄이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노트 정리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이걸 할 시간에 차라리 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 맨날 하면서 그 노트를 정리하는 게 약간 쉽게 포기가 돼요. 노트 정리가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 지금 수빈 학생이 노트 정리해야 되는지 나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거 그냥 단순히 따라 적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 공부하는 느낌을 가지려고. 그런데 내가 임용고사 공부하면서 느낀 거였는데, 모든 시험, 고시를 보건 모든 시험은 기본적으로 단권화가 기본이에요. 단권화. 즉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 그리고 내가 산 문제집 한 권, 그리고 내가 노트 정리,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노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노트를 정리할 때 압축적으로 해야지, 막 다 적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꿈을 쫓으면서 공부한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에 있는 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간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경찰이야, 나는 건축가야 이렇게 정하기도 하지만 이게 살면서 이렇게 변해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 꿈은 뭐였냐면, 내 꿈은 여기 있는 카메라 감독님하고 이렇게 막 일하는 저 PD님이나 막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하는 게 내 목표였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 꿈으로 이렇게 대학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 뭔가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방황을 하고 하면서 또 다른 거를 찾게 되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나는 교사라는 꿈을 뒤늦게 찾게 됐거든요. 근데 교사가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옛날에 하고 싶었던 그 방송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EBS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확고한 어떤 꿈을 갖고 있는 건 매우 좋은데 나도 그랬었고 그때 당시엔 그게 되게 확고했었고 가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또 찾아가고 하는 거거든. 공부할 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1학년 5반 현화영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사 같은 거 그 올해 나오는 EBS 있잖아요.